책으로 쌓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루카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하늘을 날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루카스는 새들을 구경하거나 비행기가 하늘에 남기는 꼬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루카스는 셀 수 없이 많은 날개를 만들었어요. 큰 날개, 작은 날개, 깃털 날개, 종이 날개, 나뭇잎 날개. 하늘을 나는 루카스의 꿈을 이뤄줄 날개라면 뭐든 만들었죠. 물론 그 날개들 모두 루카스를 날게 하지 못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께. 그래도 루카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마다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부디 진짜 날개를 선물해 달라고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는 항상 쓸모없는 장난감 날개만 갖다 줄 뿐이었어요. 생일을 맞은 루카스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후 불었어요. 지난번 생일에도 빌었던 소원을 또 빌면서 말이에요. 그런 루카스에게 엄마가 말했어요. 루카스, 날개 없이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그러면서 루카스의 손에 책을 쥐어 주었어요. 루카스는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앞들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어찌나 재미있던지 앉은 자리에서 책을 끝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루카스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또 다른 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권, 또 한 권. 루카스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웠어요. 상상하는 것마다 모두 놀라웠어요. 루카스는 책을 집어삼키듯이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빨라졌고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내 거실 책장과 다락방에 있던 책까지 모조리 읽어버렸죠. 책 더 줘! 어느새 앞들은 책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루카스는 책을 층층이 쌓고 그 위에 앉아 책을 더 달라고 소리쳤어요. 친한 친구 토머스, 이웃집 할아버지 모두가 루카스에게 책을 가져다 주었어요. 음악 선생님, 슈퍼마켓 아저씨, 빵집 아줌마도요. 그렇게 루카스의 산은 점점 높아졌어요. 어느 날부터 루카스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말이에요. 루카스의 엄마와 동생, 심지어 소방관 아저씨까지 루카스를 내려오게 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루카스 머릿속은 온통 책 읽을 생각뿐이었죠. 루카스가 이웃집에 있던 책까지 다 읽자 마을 도서관에서 트럭에 가득 책을 실어 보내주었어요. 책으로 쌓은 산은 더욱더 높아지고 루카스는 유명해져서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루카스를 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책으로 쌓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보려고 말이지요. 루카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을 때마다 루카스는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주 먼 옛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어요. 또 책밖에는 없는 새로운 세계를 상상했어요. 그러다 문득 루카스는 엄마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요. 몸은 날 수 없어도 상상력은 얼마든지 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고 보니 처음 책장을 펼친 순간부터 루카스는 계속 날고 있었어요. 어서 빨리 책으로 쌓은 산에서 내려가 엄마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가죠? 루카스는 다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힘껏 날아올랐답니다. 너를 기다리며. 처음엔 우리 둘이서도 행복했어. 하지만 그때도 생각하곤 했단다. 내가 우리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그럭저럭 잘 지냈어. 날마다 배우고 멋진 일을 해내면서 하루하루 나아갔단다. 그러다 문득 때때로 자꾸자꾸 내 생각이 나곤 했지. 어떤 멋진 날, 또다시 내 생각이 났을 때, 우린 너에게 간절히 신호를 보냈어. 엄마 아빠가 너를 기다린다고. 너를 만날 준비도 시작했어. 차근차근 배우고 하나하나 마련했지. 하루하루 너를 향해 나아갔단다. 우린 기다리고 기다렸어.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널 기다렸단다. 하지만 넌 오지 않았지. 온 세상이 멈춘 듯 했어. 우린 엄마 아빠가 될 수 없는 걸까? 넌 너무 멀리 있는 걸까? 시간이 흐르고 우린 하던 일을 계속하며 그럭저럭 잘 지냈어. 내가 오길 바라면서도 마음 편히 지내려 애썼지. 그러던 어느 날 너에게서 대답이 왔어. 우린 모든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 가만히 기다렸지. 우르릉 소리가 났어. 우르릉, 우르릉, 쾅쾅! 그러고는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몰아쳤어. 모든 일이 새롭게 시작됐단다.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모든 것. 내가 온 거야. 드디어 여기에 내가 온 거란다.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가 선물한 마지막 단어. 아기일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집도, 공도, 할머니도 몰랐어요.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켰어요. 할머니! 그게 내가 처음 갖게 된 단어예요. 심해 어선이나 사령선, 개구리알 같은 단어를 첫 단어로 갖게 된 친구들은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머니를 갖게 됐어요. 뭐 그리 섭섭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 모두 원래 할머니 집에서 살던 거라서요. 할머니 방은 아주 작았어요. 물건도 별로 없었고요. 침대 하나, 탁자 하나, 의자 하나와 옷장 하나뿐이었어요. 벽에는 액자 몇 개, 선반에는 책이 몇 권. 할머니들이면 다 가지고 있는 잡동사니가 든 상자 몇 개? 그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단어들은 아주 많았어요.
방 안 여기저기에 잔뜩 모여 있었죠.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는 단어들도 있었고요. 할머니가 날 위해서 부른 거래요. 작은 방을 마치 풍선처럼 훅 불어 으리으리한 궁궐로 커다랗게 부풀린 것 같았어요. 우당탕탕 시끌시끌 사납고 거친 단어들이 있었어요. 문틈으로 코를 들이밀면 순식간에 우르르 몰려들곤 했죠. 스프링 도깨비는 콩콩거리며 휘젓고 다니다가 갑자기 폴짝 튕겨나와 내 등에 올라타서는 귀를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고슴도치는 벨벳 양탄자를 벅벅 긁다가 마루를 부서뜨렸는데 날카로운 나무 조각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와 발가락에 부딪혔죠. 발톱 하나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어요. 타자기는 또 어땠게요? 타자기는 공중을 휙휙 날아다니며 타닥타닥타닥 찌링 드르륵 타닥타닥타닥 찌링 드르륵 귀에 대고 끝없이 잔소리를 해대서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용하고 수줍은 단어들도 있었어요. 하마터면 못 보고 지나칠 뻔했어요. 번개는 침침한 구석에 숨어서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볼 때만 겨우 깜빡였어요. 반대편 벽에 비치는 모습만 간신히 볼 수 있게요. 또 도망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어요. 늘 창턱 밑에 쪼그리고 있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오라고 불러도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죠. 도망이 거기 숨어 있었다는 것도 할머니가 알려줘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잘 믿기지 않았지만요. 눈동자는 침대 밑에 숨어서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내가 찾아낸 단어 중에서 가장 예뻤어요. 할머니의 작은 방에는 정말 많은 단어가 살고 있었어요. 기분 좋은 단어들, 새콤달콤 레몬 사탕, 귀염둥이 물고기 니모, 타닥타닥 탭댄스. 소름 끼치는 단어들도 살았어요. 흐늘흐늘 해파리, 물컹물컹 고름, 징글징글 조충. 슬픈 단어들도 살았어요. 깊은 한숨, 울음바다, 달팽이 껍질. 무서운 단어들도 살았어요. 침몰, 우르릉쾅 천둥치는 밤, 이가 덜덜 떨리는 공포. 하지만 희망을 주는 단어들도 살고 있었죠. 별똥별, 복주머니, 친구. 쾌활하고 명랑한 단어들도 살았어요. 덩실덩실 춤추고 둥둥 떠다니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요. 바스락바스락 소곤소곤.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뚝딱 해치워버리는 막무가내인 단어들이죠. 까불기, 그림자놀이, 말썽, 비누거품, 거울방, 열기구 여행, 동화나라 숲, 하늘. 할머니는 내게 말했어요. 내가 찾아낸 단어들을 전부 다 데려가도 된다고요. 그 말도 갖고 싶니? 할머니가 깡마른 어깨 위로 누비이불을 끌어올리며 말했어요. 그럼 그것도 데려가.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단어들을 모아서 주머니에 가득 채워서 돌아왔어요. 길을 다닐 때도 학교에도 놀이터에도 그것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죠. 방으로 데리고 와 이불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도 했어요. 꿈속에 슬그머니 데려가려고요. 매일매일 나는 할머니 방에서 새로운 단어들을 데려왔어요. 할머니 방은 점점 조용해졌지요. 이제 할머니의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할머니 방은 텅 비었어요. 요즘에는 내가 새로운 단어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난 친구들이지요. 할머니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들이에요.
나는 그 멋진 단어들로 할머니의 방을 다시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까치발 게임, 야광보드, 마시멜로 총, 메모리 카드, 치킨 너깃, 만화책.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내가 데려간 단어들은 뿌르퉁한 표정으로 서성거리기만 했어요. 할머니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로 그것들을 바라보다 나를 쳐다봤죠. 단어들도 할머니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잔뜩 폰만 잡고 있었어요. 새로운 단어들은 내가 일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내 뒤를 쭈르르 따라왔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할머니의 방은 다시 작아졌어요. 침대 하나, 탁자 하나, 의자 하나와 옷장 하나뿐이었죠. 벽에는 액자 몇 개, 선반에는 책이 몇 권. 할머니들이면 다 가지고 있는 잡동사니가 든 작은 상자 몇 개.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누비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할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밖에는. 할머니는 이제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던 마지막 단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베개 밑에서 오늘 이 순간을 위해 꾹 참고 기다린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뼈만 남은 앙상한 손가락으로 그것을 끄집어 올렸죠. 그리고 한참 동안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내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미요. 할머니의 마지막 단어가 심해어선이나 사령선, 개구리알처럼 멋진 것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내 이름, 미호였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단어가 미호라는 게 뭐 그리 깜짝 놀랄 일은 아니에요. 할머니 방에 살던 단어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사는지 안다면요. 친구하기. 분데르 아저씨는 사진작가예요. 동물 사진을 찍으러 세상 곳곳을 다니죠. 이번에는 펭귄들이 있는 남극에 갔어요. 물론 아기 돼지 푸코도 함께 데려갔죠. 푸코는 어디든 꼭 데리고 다니거든요. 남극에 도착하자 호기심쟁이 펭귄들이 뒤뚱거리며 다가왔어요. 분데르 아저씨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펭귄 한 마리, 또 한 마리. 그 사이 푸코는 아기 펭귄과 친구가 되었어요. 나랑 같이 놀래? 푸코가 아기 펭귄에게 물었어요. 푸코는 아기 펭귄하고 친구가 되어서 신나게 놀았죠. 너 그거 알아? 푸코가 말했어요. 누구나 이름이 있어야 해. 넌 핑이 좋겠다. 핑! 아기 펭귄이 따라서 말했어요. 이름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한참 뒤 분데르 아저씨가 푸코를 불렀어요. 푸코, 이리 와. 이제 사진을 다 찍었으니 집에 가자. 푸코는 아저씨를 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핑을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아저씨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분데르 아저씨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저게 뭐야? 아기 펭귄이 두 눈을 꿈뻑이며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핑이 함께 오고 싶어 했어요. 푸코가 큰 코를 벌름거리며 대답했어요. 이럴 수가, 어쩌면 좋지? 하지만 남극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핑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푸코는 핑에게 분홍색 베개를 가져다 주고 자기 침대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몹시 시끄러웠어요. 핑이 침대에서 자는 게 익숙하지 않아 밤새 꽥꽥 소리를 질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푸코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진흙탕 목욕이야. 푸코는 핑에게 시범을 보였죠. 하지만 핑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분데르 아저씨는 물과 얼음 조각이 담긴 낡은 양철 대야를 끌고 왔어요. 펭귄은 차가운 물이 필요해. 혹시 배가 고픈 게 아닐까? 분데르 아저씨가 말했어요. 둘은 핑에게 줄 먹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푸코는 맛있는 사탕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저씨는 생선을 가져왔지요. 하지만 핑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옆집에 사는 버찌 할머니가 말했어요. 빙은 아직 어리니까 생선죽을 만들어주자. 하지만 핑은 생선죽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푸코가 펭귄으로 변장하고 케첩을 듬뿍 바른 생선튀김을 내밀었죠. 하지만 핑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핑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더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분데르 아저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푸코에게 말했어요. 푸코, 핑은 집으로 돌아가야 해. 핑은 엄마와 아빠가 필요한 것 같구나. 안 돼요. 핑은 내 친구예요. 여기에서 살 거예요. 푸코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분데르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남극으로 떠날 준비를 했죠. 핑이 어디 있지? 떠날 준비를 마치자 분데르 아저씨가 물었어요. 여기 없어요. 푸코가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금방 핑이 있는 곳을 찾았죠. 분데르 아저씨는 옷장문을 열고 핑을 꺼냈어요. 핑은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무척 슬퍼 보였어요. 핑이 정말 많이 슬프구나. 푸코는 그제야 핑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푸코는 눈물을 꾹 참고 말했어요. 어서 떠나요. 그러고는 핑을 위해서 목도리와 보호 안경을 가져왔죠. 셋은 다시 남극으로 날아갔어요. 분데르 아저씨는 남극에 도착하자 크게 원을 그리며 얼음 위를 날았어요. 그러고 나서 착륙 준비를 했죠. 모두 똑같아 보여요. 핑의 엄마와 아빠를 어떻게 찾아요? 푸코가 말했어요. 하지만 핑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핑은 엄마 품으로 달려가 쏙 안겼어요. 활짝 웃는 핑을 보자 푸코도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제대로 됐구나. 분데르 아저씨가 푸코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분데르 아저씨는 가장 아름다운 펭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는 그 사진을 푸코에게 선물했죠. 이 사진은 내 거야. 사진이 있으니 둘이 함께 있지 않아도 언제나 핑을 볼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사진이 없어도 저는 핑을 잊지 않을 거예요. 푸코는 핑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친구니까요. 까만 크레파스. 반짝반짝 빛나는 새 크레파스가 있었어요. 아유, 심심해. 어느 날 노랑이가 뛰쳐나왔어요. 이렇게 내내 꼼짝 않고 있기는 싫어. 노랑이는 그렇게 말하며 책상 위를 타닥타닥 뛰어가다가 새하얀 종이를 발견했어요. 우와, 커다랗고 새하얀 종이다. 노랑이는 자기도 모르게
빙글빙글 돌면서 종이에 나비를 그렸어요. 기분 최고다! 노랑이는 신이 났어요. 참, 나비가 있으면 꽃도 있어야지. 그래서 노랑이는 빨강이와 분홍이를 불러왔어요. 커다란 종이를 보자 빨강이와 분홍이도 신이 났죠. 빙글빙글 빨강이는 튤립을 그리고 미끌미끌 분홍이는 코스모스를 그렸어요. 그래, 맞아. 꽃에는 이파리도 있어야지. 그래서 분홍이는 초록이와 연두를 불러왔어요. 커다란 종이를 보자 초록이와 연두도 좋아했어요. 쓱쓱 연두는 코스모스에, 쭉쭉 초록이는 튤립에 이파리를 그렸어요. 맞아. 꽃이 피려면 땅도 있어야 돼. 그러면 나무도 심자. 그래서 연두는 황토와 갈색이를 불러왔어요. 커다란 종이를 보자 황토와 갈색이도 기뻐했죠. 스스슥 스스슥 갈색이가 땅을 그렸어요. 영차 영차 황토는 나무를 그렸어요. 참, 하늘을 빠뜨릴 순 없지. 하늘에는 구름도 있어야 해. 갈색이가 파랑이와 하늘이를 불러왔어요. 커다란 종이를 보자 파랑이와 하늘이도 신이 났어요. 둥글둥글 하늘이는 뭉게구름을 그리고 휙휙 파랑이는 푸른 하늘을 그렸어요. 완성이다! 크레파스 친구들은 처음 그린 그림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때 까망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저기 나는 무얼 그릴까? 그러자 모두들 대답했어요. 까망이는 안 그려도 돼.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데 까맣게 되면 안 되잖아. 아무도 까망이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우리 계속 그리자. 그래, 더 많이 그리자. 크레파스 친구들은 다시 즐겁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휴, 왜 나만 이런 색일까? 까망이가 풀이 죽어 중얼거리자 샤프 형이 다가와 달래주었어요. 까망아, 기운내.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크레파스 친구들이 웅성웅성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내가 그린 데다 또 그리면 어떻게 해? 너야말로 내가 그린 위에 또 그리고 있잖아. 크레파스 친구들이 그리기에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 그림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샤프 형이 까망이에게 뭐라고 소곤거렸어요. 그 말에 까망이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까망이가 다른 친구들이 그린 그림 위를 까맣게 칠하기 시작했어요. 스스슥 쓱쓱 머리가 다 다를 만큼 새까맣게 만들어 버렸죠. 모두들 화가 나서 말했어요. 까망아, 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 그림이 새까맣게 돼버렸잖아. 그러자 샤프 형이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어요. 싸우지 말고 다들 나를 봐. 그러고는 까망이가 칠한 것을 사사삭 싹싹 벗겨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알록달록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에 팡팡 터졌어요. 우리가 그린 그림이 불꽃이 됐어. 샤프 형, 고마워요.
크레파스 친구들은 더욱 신이 났어요. 인사는 까망이한테 해야지. 까망이 덕분에 불꽃놀이를 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까망아, 아까는 미안했어. 까망이 너 대단하구나. 크레파스 친구들은 까망이를 빙 둘러서서 말했답니다. 완벽한 아이 팔아요. 어느 화창한 날, 뒤풀의 부부는 대형 마트를 찾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 하나 사려고요. 아이요? 그럼 이리로 오십시오. 다양한 나이에 여러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음악 특기생입니다. 아래는 타고난 천재고요. 저희는 완벽한 아이를 찾는데요.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재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이라서요. 아, 운이 좋으시군요.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나 귀여워라. 아가, 이름이 뭐니? 바티스트입니다. 바티스트. 이름도 참 예쁘구나. 딱 좋네요. 이 아이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바티스트는 뒤프레 부부의 가족이 되었어요. 바티스트, 가족이 된 기념으로 솜사탕 하나 사줄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단 것은 이에 좋지 않으니까요. 완벽해. 너무나 완벽한 아이야. 뒤풀의 부인은 무척 흐뭇했어요. 집에 온 첫날부터 바티스트는 새 부모님의 마음에 꼭 들게 행동했어요. 밥 투정도 하지 않고 잘 먹는구나. 흘리지도 않고. 혼자서도 잘 노네. 얌전하기까지 해. 잠도 일찍 들고. 그러네요. 동네 사람들도 아이가 예의 바르다고 서로 칭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뿐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잘했죠. 잘했어, 바티스트. 넌 늘 완벽하구나. 투정 부리거나 소리 지르는 일 한 번이 없었어요. 저도 엄마 아빠랑 텔레비전을 봐도 될까요? 안 돼. 이건 애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전 책을 읽을게요. 바티스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했죠. 정말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미안하구나. 아빠가 데리러 오는 시간을 깜빡했어.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숫자를 13,752까지 셌는걸요? 웃음을 잃는 법도 없었어요. 이런, 냉장고가 비었네. 괜찮아요, 엄마. 밥은 내일 먹으면 되죠, 뭐. 드르렁, 드르렁, 콩. 피곤하시죠?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한마디로 바티스트는 뒤풀의 부부가 꿈꾸던 완벽한 아이였죠.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저 학교 갈 시간이에요. 참! 오늘 학교 축제 날이지? 어서 축제 의상 챙겨 입어라. 아빠도 얼른 깨울게. 소리 나는 더듬이도 잘 세워야지. 잘 다녀와, 우리 아들.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야, 쟤 좀 봐. 집에 돌아갈 때까지 바티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축제는 다음 주란 말이에요. 오늘은 단체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고요. 다음 날 장대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뒤풀의 부부는 바티스트의 손을 잡아 끌고는 마트로 향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애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처음이었다고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마음에 꼭 드는 아이였는데. 음, 그럼 수리를 맡기시겠어요? 다시 찾으시려면 몇 달은 걸릴 겁니다. 몇 달이나요? 그동안 보고 싶을 텐데. 얘야, 내 생각은 어때? 새 가족이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긴 하지만, 마음에 들긴 하지만 뭐?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도 완벽한 부모님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완벽한 부모라고? 하하하, 참 엉뚱한 생각이구나.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소피가 한창 놀고 있는데 내 차례야. 언니가 고릴라를 움켜잡았어요. 아니야. 소피가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언니 차례다, 소피. 언니가 고릴라를 낚아채는 바람에 소피가 트럭 위로 엎어졌어요. 이런, 소피가 진짜 화가 났어요. 소피가 쾅쾅 발을 굴러요. 악! 소리를 질러요. 뭐든지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고 싶어요. 와장창! 소피가 뻘겋게, 시뻘겋게 소리쳐요. 으아! 소피는 막 터져 오르는 화산이에요. 쾅!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화당! 달려요.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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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앉을 때까지 달려요. 그런 다음 훌쩍, 아주 잠깐 울어요. 이제 소피는 바위를, 나무를, 그리고 고사리를 봐요.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어요. 그러고는 늙은 너도밤 나무를 찾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요. 소피는 머릿결을 어루만지는 산들바람을 느껴요.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봐요. 드넓은 세상이 소피를 포근히 감싸줘요. 이제 한결 기분이 나아졌어요. 소피는 나무에서 내려와 집으로 가요.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집에선 좋은 냄새가 풍겨요. 온 식구가 소피를 반겨줘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소피도 이제 더는 화가 나지 않아요. 나는 행복해. 이 아이는 파울라예요. 파울라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일요일이면 할머니는 모두를 위해서 요리를 해요. 파울라는 그때마다 할머니를 도와요. 그리고는 점심에 할아버지랑 식탁에 앉아서 감자에 버터를 발라 소금을 찍어 먹어요. 날씨가 좋으면 파울라는 밖으로 나가 데이지를 꺾어요. 데이지로 꽃반지도 만들고 꽃팔찌도 만들고 꽃먹거리도 만들어요. 그게 아니면 레나와 같이 민들레를 따모아요. 그리고는 민들레가 물속에서 뱅글뱅글 도는 걸 구경해요. 비가 오면 파울라는 옆집 친구네 문을 두드려요. 친구와 함께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물웅덩이에 폴짝 뛰어들죠. 그리고는 정원에서 흙장난을 하고 물이 흘러가도록 도랑을 만들어줘요. 부활절이면 파울라는 언니랑 달걀의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는 알록달록한 달걀을 부활절 나무에 걸어 놓아요. 가끔씩은 엠마와 비눗방울 놀이를 해요. 아니면 그네에서 멀리 뛰어내리기를 하죠. 동물원에 가면 파울라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정말 맛있다. 진짜 딸기 같아. 그리고는 기차를 타고 집에 갈 때 아빠 스웨터 속에서 캥거루 놀이를 해요. 가끔 파울라는 그냥 풀밭에 누워있기도 해요. 햇살이 파울라의 코를 간지리는 동안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죠. 때때로 파울라는 언니와 싸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싸움은 금방 끝나요. 그리고는 서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재미있게 놀아요. 파울라는 엄마 아빠와 길을 걷다가 천사야, 천사야, 날아라! 늘 하곤 해요. 저녁이면 자기 전에 먼저 엄마와 뽀뽀하고 아빠와 뽀뽀해요. 그리고 곰인형 프란츠를 품에 꼭 안고 포근하게 잠이 든답니다. 안녕, 파울라. 잘 자고 좋은 꿈 꿔. 말똥말똥 잠이 안 와.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었네요. 숲속이 어슴푸레해졌어요. 곧 캄캄한 밤이 찾아올 거예요. 아기곰 도지는 숲에서 나와 집으로 총총 걸어갔어요. 집에 가서 코 자야지. 도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포근한 이부자리 위에 누웠어요. 눈은 끔뻑끔뻑, 머리는 노곤노곤. 금세라도 잠에 푹 빠져들 것만 같았죠. 친구들은 벌써 잠들었겠지? 도지는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원숭이는 나무에 매달려 코 자겠지? 하마는 늪에서 아직 콜콜 잘 테고, 새는 높다란 나무 위 둥지에서 쌕쌕 잠이 들었을 거야. 기린은 기다란 목을 웅크린 채 소록소록 잘 거야. 얼룩말은 서로 기대어 새근새근 자고 있을걸. 코끼리는 오늘도 다르랑 코를 골겠지. 도지도 친구들처럼 얼른 잠이 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두 눈이 자꾸만 말똥말똥해지는 거 있죠? 험! 그때 엄마가 크게 하품을 했어요. 우리 도지 잠이 안 오는구나. 바깥이 깜깜해졌는데. 자, 눈을 감고 느긋이 기다려봐. 도지도 크게 하품을 했어요. 그러고는 두 눈을 꼭 감았어요. 기다리고. 도지는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아빠가 도지에게 잘 자라고 뽀뽀를 해주었어요. 금방 잠이 올 거야. 아, 잠이 솔솔 오는 방법을 알려줄까?
발끝을 살살 흔들어 봐. 다음엔 발목을 빙글빙글, 무릎을 한들한들. 어때? 다리가 시원하지? 이번에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배를 통통, 머리를 도리도리, 입도 움찔, 코도 움찔. 어때? 잠이 막 쏟아지지? 도지는 발끝을 살살 흔들어 보았어요. 엉덩이도, 배도, 머리도. 몸이 아까보다 편안해졌어요. 아, 도지는 길게 하품을 하며 몸을 쭉 뻗었어요. 우리 도지 졸린가 보구나. 고모가 말했어요. 옆으로 누워서 이불이 얼마나 보드라운지 느껴봐. 도지는 곧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폭신한 나뭇잎 이불에 몸이 쏙 파묻혔어요. 쏙, 쏙, 쏙. 뺨에 닿은 베개도 아주 보들보들했지요. 아이, 포근해. 이제 밤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도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사방이 아주 고요했어요. 들릴 듯 말 듯 아스라한 소리들이 가만 귓가를 맴돌았죠. 원숭이는 나무에 매달려 코 자겠지? 하마는 늪에서 아직 콜콜 잘 테고, 새는 높다란 나무 위 둥지에서 쌕쌕 잠이 들었을 거야. 기린은 기다란 목을 웅크린 채 소록소록 잘 거야. 얼룩말은 서로 기대어 새근새근 자고 있을걸. 코끼리는 오늘도 다르랑 코를 골겠지?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곧이어 스르르 눈이 감겼죠. 도지는 이불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앞발을 베개 밑에 쓱 밀어놓고서 밤의 소리에 가만 귀를 기울였지요. 고요한 밤이 도지를 따스하게 감쌌어요. 엄마, 엄마가 도지의 이마에 살포시 입을 맞추었어요. 숨을 천천히 내쉬어봐.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도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쉿, 쉿, 쉿. 밤의 소리가 귓가에서 가만 맴돌았어요. 도지는 빙긋 웃었어요. 참 고요하다. 참 평화로워. 참 포근해. 도지는 서서히 꿈나라로 빠져들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도지는 이제 달콤한 잠에 푹 빠졌어요. 쉬. 잠이 안 올 땐 천천히 숨을 내쉬어 봐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쉬. 오늘도 좋은 꿈 꿔요. 널 만나 다행이야. 조지는 할머니와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할머니는 인자했지만 나이가 몹시 많았어요. 둘은 마치 서로 다른 별에 사는 사람들 같았죠. 외로운 사람들은 주말이면 더 쓸쓸해지기 마련이에요. 쓸쓸한 주말이 코앞에 닥치는 금요일이면 조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물보호소에 들르곤 했어요. 그러고는 늘 마지막 통로에 있는 마지막 우리 앞에서 발길을 멈췄어요. 딱딱한 바닥마저도 잔뜩 풀 죽어 보이는 곳이었죠. 무성한 나무 그늘에 가려져 햇살 한 줄기 비치지 않는 곳. 그곳은 딱딱한 바닥도 쇠창살 드리운 우리도 푸른 녹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마지막 우리에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개들이 갇혀 있었어요. 한 주만 지나면 하늘나라로 떠나야 하는 신세들이었죠. 조지는 거기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는 외로운 느낌이 한결 덜했거든요. 마지막 우리는 비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개가 있다고 해도 하나같이 그늘 속에 몸을 숨기기 일쑤였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몸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조지는 마지막 우리에서 개 한 마리와 마주쳤어요. 쇠창살 앞에 앉은 개가 조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조지는 개를 가만히 바라보았고, 개도 조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둘은 서로가 꼭 닮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개는 조지처럼 꾀죄죄하고 슬픈 모습이었어요. 아직 죽음이 닥치지 않았는데도 담담하고 점잖게 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조지와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은 개였죠. 마지막 개 말인데요. 조지는 사무실에 가서 관리인에게 말했어요. 마지막 개라고? 네, 맨 끝에 있는 개 말이에요. 아, 그래. 가엾은 녀석.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제가 데리고 가도 돼요? 지금 너랑 나랑 같은 개 얘기를 하는 게 맞니? 맨 끝에 있는 개는 다리가 세 뿐인데.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 녀석을 데려가려고? 여긴 그 개 말고도 87마리가 더 있단다. 다들 다리가 넷에 눈은 초롱초롱하고 털은 반지르르 윤기가 흐르지. 그런 개를 데리고 가지 그러니? 싫어요. 맨 끝에 있는 개가 좋아요. 조지가 대답했어요. 그 녀석 이름은 제럼이란다. 먼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오렴. 우린 1시간 뒤면 문을 닫을 거야. 조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쌔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턱턱 막혀서 말이 안 나올 만큼 빨리요. 제러미! 조지는 겨우 그 말만 토해냈어요. 천천히 진정하렴. 할머니가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개! 잘 생각해 보자꾸나.
이건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란다. 이런 말 들어봤지? 걔는 크리스마스 날 주고받는 반짝 선물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할 친구라는 말. 하지만 그 개는 내일이면 죽는단 말이에요. 조지는 겨우겨우 할머니에게 제러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조지의 가슴 속에 텅 빈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외투를 걸치며 말했어요. 앞장서렴, 뒤따라가마. 조지는 다시 동물보호소로 달려가서 퇴근 준비를 하는 관리인 아줌마를 붙들었어요. 둘은 함께 할머니가 오기를 기다렸죠. 우리 안에서 제러미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러미는 바구니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어두워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가 두 눈을 감았어요. 그때 우리 문이 열렸어요. 마지막을 알리는 문소리였죠. 아직 아침도 아닌데, 아직 마지막 꿈도 못 꿨는데. 제러미는 생각했어요. 눈을 떠보니 아까 자기를 바라보던 동글동글한 사내아이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빙그레 웃고 있었죠. 둘은 제러미를 데리고 나갔어요. 하늘나라 계집으로 이어지는 초록문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왼쪽으로 돌아서 사무실로 갔어요. 보호소 관리인이 제러미에게 새파란 목줄과 이름표를 주었어요. 모두 제러미가 처음으로 가져보는 것들이었죠. 이제껏 제러미를 데리고 나서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리가 셋뿐인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절뚝거리다가 넘어지고 절뚝거리다가 또 넘어지는 개를 데리고 걷기는 힘드니까요. 5분 뒤, 드디어 보호소 문을 나왔어요. 조지는 제러미를 안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제러미는 태어나서 처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지가 제러미를 안아서 난로가에 있는 안락 의자에 내려놓았어요. 제러미는 아무래도 자기가 동물보호소의 초록문을 지나 천국에 온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오래지 않아 제러미는 완전히 새로운 말들을 익혔죠. 푹신한 방석, 저녁밥, 껴안기 같은 말이었죠. 조지가 사는 세상에는 들어는 봤지만 겪어보지 못한 말들이 가득했어요. 따뜻함, 혼자가 아니야 같은 말들이었죠. 조지와 제러미는 그 말들에 딱 하나를 더 보태고 싶었어요. 함께 산책하기. 그러자면 다리 하나가 더 필요했죠. 조지와 할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어요. 제러미에게 다리를 만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도 조지도 손재주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시작하기로 했죠. 둘은 밀가루 풀에 신문지를 뒤섞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이번 주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내면까지 찢어 넣었죠. 둘 다 제러미를 몹시 사랑하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개가 웃지 못하는 건 자연이 저지른 커다란 실수예요. 새로 얻은 다리로 뜰을 내달리는 동안 제러미는 머릿속으로 드넓은 호주 땅만큼이나 큰 웃음을 짓고 있었거든요. 제러미는 나무 쪽으로 달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다리가 셋뿐일 때도 똑같이 해보기는 했어요.
그때는 어떤 다리를 들어야 할지 자꾸 헷갈려서 잘못 들어 올렸다가 고꾸라져서 배를 적시기 일쑤였죠. 이제 더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새 다리가 축축하게 젖어서 망가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빵을 구워서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제러미가 자꾸만 뜯어 먹었어요. 생각 끝에 조지는 연필 깎는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나무를 깎았어요. 그러고는 해적들이 쓰는 의족처럼 생긴 나무 다리를 만들었죠. 조지는 바퀴가 달린 다리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제 둘은 공원에서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만든 다리에는 실내화를 신겨 주었어요. 잠자러 갈 때 쓰는 다리였죠. 이제 텅 비어 있던 조지의 가슴 한구석이 꽉 채워졌어요. 그리고 셋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